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일찍 은퇴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아마 투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텐데요. 오늘 분석에서는 과연 이 빠르고 거대한 은퇴 자금 마련이라는 게 수학적으로 정말 가능한 일인지, 나스닥 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를 통해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레딧이라는 커뮤니티에서 발견한 정말 흥미로운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브래드 테스트라는 유저가 남긴 글인데 자기 아내가 이 ETF를 거의 15년 동안 묻어뒀더니 수익률이 무려 5,700%가 찍혀 있다는 겁니다. 진짜 믿기 힘든 숫자죠? 이 엄청난 주장이 오늘 우리가 떠날 분석 여정의 완벽한 출발점이 될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게 허풍이 아니더라고요. 직접 2010년부터 2024년 중반까지 백테스트 데이터를 쫙 돌려보니까 와, 이 QLD라는 종목에 1,000만 원을 투자하고 가만히 두었을 때 실제 수익률이 무려 6,132%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 6억 원 이상으로 불어난 셈이죠. 대박이지 않나요? 자, 하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에 너무 흥분하기 전에 도대체 이 종목이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죠. QLD는 미국의 주요 기술주들이 꽉꽉 모여있는 나스닥 100 지수의 하루 변동폭을 정확히 2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ETF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스닥이 1% 오르면 내 돈은 2% 오르고 반대로 1% 내리면 2% 내리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구조인 거죠. 그럼 이제 이 2배 레버리지가 기본 1배수나 3배수와 비교했을 때 왜 그토록 매력적인 스위트 스팟으로 불리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과거 30년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보면 진짜 재미있습니다. 3배짜리 레버리지인 TQQQ를 한번 보세요. 평균 수익률은 2배짜리인 QLD보다 아주 약간 더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박살날 때, 즉 최대 낙폭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TQQQ는 무려 마이너스 83.81%라는 내 자산이 완전히 증발해버리는 끔찍한 폭락을 겪어야 합니다. 반면에 QLD는 마이너스 23.89% 수준으로 훨씬 방어력이 뛰어나죠. 결국 여기서 우리가 꼭 챙겨가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QLD는 그야말로 수학적으로 완벽한 골디락스라는 거예요. 기본 QQQ보다는 압도적으로 높은 수익을 챙기면서도 TQQQ가 가진 파멸적인 위험성은 싹 피해가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완벽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잖아요? 이 레버리지 ETF를 무작정 길게 들고 간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치명적인 적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변동성 끌림, 다른 말로는 베타 슬리피지라고 불리는 수학의 함정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게요. 굳이 시장이 크게 폭락하지 않아도 그냥 오르락내리락 횡보만 해도 내 계좌가 소리 없이 녹아내린다는 겁니다. 복리계산이 만들어내는 아주 무시무시한 감가상각 현상이죠. 딱 3일치만 간단하게 계산해봐도 확 와닿으실 거예요. 시장이 2% 올랐다가 다음날 2% 내렸다가 다시 2% 오르는 횡보장을 가정해봅시다. 기본 QQQ는 3일 뒤에 약 1.96%의 수익을 냅니다. 그런데 수익률 2배라던 QLD는 어떨까요? 겨우 0.8% 수익에 그치고 맙니다. 수익이 2배가 되기는커녕 1배수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횡보장의 덫입니다. 자, 그럼 이 무시무시한 변동성의 덫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기가 막힌 자산 배분, 황금 비율을 찾는 데 있습니다. 이 변동성을 이겨내겠다고 QLD의 전 재산을 몰빵하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과거 20년치 데이터를 쫙 돌려본 결과 아주 기가 막힌 전략 하나가 나왔는데요. 바로 QLD 70%에 현금 30%를 딱 섞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수익률이 무려 2,965%나 나옵니다. 물론 중간에 자산이 반토막 나는 57% 하락 구간을 한번 견뎌야 하긴 하지만 수익 극대화를 노린다면 이만한 하이브리드 전략이 없죠. 근데 난 반토막은 도저히 내 심장이 못 버틴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부드러운 접근법이 있습니다. QLD 60%에 DGRO나 SCHD 같은 든든한 배당 성장 ETF를 40% 섞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빠른 자산 증식과 짭짤한 배당 수익을 동시에 챙기면서 S&P 500 시장 지수도 가볍게 이길 수 있습니다. 멘탈 관리에도 아주 좋은 완벽한 밸런스죠. 자, 비율을 멋지게 세팅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진짜 막대한 불을 쌓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철저하게 감정을 배제해야 합니다.
딱 세 가지 기계적인 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내 주식 비중이 목표치보다 10%를 넘어가면 미련 없이 쿨하게 팔아서 수익을 챙깁니다. 둘째, 비중이 5% 떨어지면 아싸, 박앤세일이다 생각하고 더 사 모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진짜 무서운 폭락장에서는 절대 손해보고 팔지 마세요. 무조건 꾹 참았다가 딱 본전이 회복됐을 때만 팔아서 내 소중한 원금을 방어하는 겁니다. 기계처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자들의 가장 큰 숙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대체 언제 이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서 완전히 탈출해야 할까요? 여기서 현실적으로 엄청난 걸림돌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2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시장이 한 10% 정도 빠진다고 공포에 질려서 전량 매도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태껏 수십 년간 쌓아온 그 막대한 수익에서 22%를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건 피할 수도 없는 영구적이고 뼈아픈 자산 손실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역사적인 데이터를 좀 더 넓게 보면 왜 패닉셀링이 최악의 실수인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지난 40년 동안 나스닥이 고점 대비 18% 이상 폭락한 경우는 딱 39번밖에 없었거든요. 다시 말해 막대한 세금을 몽땅 내면서까지 시장에서 탈출해야 할 만큼의 거대한 폭락은 우리 생각보다 정말 훨씬 드물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언제 팔아야 하느냐? 딱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경제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질 때만 최후의 탈출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첫째, 시장이 누가 봐도 미친 듯이 과열된 비정상적인 상태일 때. 그리고 둘째, 물가를 때려잡겠다고 기준금리가 거의 8%까지 폭등할 때입니다. 왜 하필 금리 8%냐고요? 데이터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금리가 8% 수준까지 치솟으면 시장에는 연평균 마이너스 22.71%라는 어마어마한 하락 압력이 발생하거든요. 이때는 레버리지 ETF를 그냥 들고 버티는 게 22% 세금 내고 털고 나가는 것보다 수학적으로 내 계좌에 훨씬 더 치명적이란 뜻입니다. 이때가 바로 진짜 도망쳐야 할 타이밍인 거죠. 자,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장 효율적인 스위트 스팟도 알았고 기계적인 리밸런싱 룰도 배웠고 세금을 고려한 완벽한 탈출 전략까지 전부 알게 되셨습니다. 수학적인 성공 공식은 다 세워졌죠. 하지만 과연 여러분은 이 지독한 변동성을 10년, 아니 그 이상 흔들림 없이 버텨낼 수 있는 강철 같은 멘탈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레버리지 상품 자체가 아니라 끝없이 흔들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